본 영상은 공개 사료 기반의 일반적 해설과 창작 요소가 결합된 역사소설 형식이며 사실 판단이나 역사적 확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송유익. 그는 여산송 씨의 시조입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선택한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어떻게 가문 전체의 자부심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려의 하늘은 늘 무거웠습니다. 왕조는 오래되었고 국가는 복잡했으며 관리들은 나라의 혈관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백성의 고통이 되고 한 관리의 부정이 국가의 균열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송유익. 오직 돕는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부모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훗날 한 가문 전체의 뿌리가 될 것을. 수백 년 후의 후손들이 이 이름을 기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될 것을. 송유익의 집안은 명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사치가 아닌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말보다 기록이 많았고 웃음보다 책임이 무거운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연애보다는 묵묵한 공부가, 권력의 과시보다는 국가에 대한 헌신이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저택의 서재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학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법전, 지방 행정의 기록, 백성들의 민원을 정리한 문서들. 아버지는 자주 말했습니다. 유익아, 글은 너를 살찌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라를 떠받치기 위한 것이다. 어린 송유익은 글을 외우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글의 무게를 느끼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시와 문장의 아름다움을 배울 때 송유익은 한 줄의 문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밤이 깊어도 서재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문서를 정리하고 어린 송유익은 그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송유익은 자랐습니다. 화려함보다 묵직함을, 말보다 행동을, 권력보다 책임을 먼저 배우며 마을에 분쟁이 생기면 어른들은 아이 앞에서도 숨기지 않고 논의했습니다. 땅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세금은 공평하게 거치고 있는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은 누가 도와주는가?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린 송유익은 그 논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배웠습니다. 나라란 멀리 궁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 마을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매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공정함이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을. 송유익은 백성들이 관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보았습니다. 어떤 관리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어떤 관리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관리는 존경받았습니다. 공정했고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억울함을 풀어주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송유익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나는 어떤 관리가 되어야 하는가? 어느 날 저녁, 송유익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벼슬을 합니까?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벼슬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다. 어린 송유익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 부정함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 백성의 고통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이 한마디는 훗날 송유익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이 됩니다. 높아지지 않되,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여산 송 씨가 걸어갈 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년 송유익은 과거에 나아갑니다. 진사시, 이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운영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 평생을 준비했습니다. 시험장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문장으로 시험관의 눈을 사로잡으려 했고, 누군가는 고전의 구절을 정확히 인용하며 학식을 뽐냈습니다. 송유익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인재들 사이에서 그는 화려한 답안을 쓰지 않았습니다. 현학적인 표현도 과장된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에는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시선. 그는 국가의 이상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행정의 문제점을, 세금 제도의 불공정함을, 백성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험관들은 그의 답안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본 사람의 통찰이었습니다. 합격. 송유익은 관료가 됩니다. 그날부터 그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긴 시험이었습니다. 관청에 들어간 송유익은 다른 관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군사보다 문서를 먼저 보았습니다. 화려한 정책보다 제도의 허점을 먼저 살폈습니다. 중앙의 명령이 지방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디서 왜곡되고 어디서 누수가 생기는지를 세밀히 추적했습니다. 국가의 명령이 지방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상처받는지, 어디서 공정함이 무너지는지, 어느 지역에서 백성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지. 송유익은 화려한 보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보고서는 정확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을 담았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명확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다른 관리들이 연회에 갈 때 송유익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누군가 권력자에게 아첨할 때 송유익은 백성의 민원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일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말이 적고 일에 누수가 없다. 짧은 평가였지만 이것은 관료에게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일을 정확히 처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화려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의 평가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국가는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화려한 공적은 없었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큰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으면 국가의 질서에 틈이 생겼습니다. 송유익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톱니바퀴를 정확히 맞추는 사람.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송유익은 여상군에 봉해집니다. 봉작. 그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국가가 한 관료의 공헌을 인정하는 증표였습니다. 많은 관리들이 평생 꿈꾸는 영예였습니다. 하지만 송유익에게 여사는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봉작을 받으면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높아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송유익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산을 단순한 봉토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산은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내고 자식을 키우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정함을 바라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송유익은 여산으로 갔습니다.
그는 장부를 검토했습니다. 세금이 공정하게 거치고 있는지, 관리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백성들의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세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직접 마을을 순시했습니다. 관청에 앉아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토지 분쟁으로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송유익은 양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백성은 부당한 세금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송유익은 그 부정을 바로잡았습니다. 어떤 마을은 수리시설이 무너져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송유익은 국가의 지원을 요청했고 복구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그는 지역의 행정을 정비했습니다. 억울한 송사를 줄이려 애썼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기록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새로운 관리가 오면 늘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송유익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뇌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공정하다는 것을.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존경과 신뢰. 그것이 백성들이 송유익에게 가진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오래 일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나라를 지탱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휴식보다 책임을, 안락보다 의무를 선택했습니다. 송유익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송유익은 생을 마칩니다. 한 사람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의 육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는 그를 다시 부릅니다. 죽은 자를 부른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한 인물을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은청광록대부, 정의품의 명예 품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추밀원 부사 추증, 추밀원, 국왕 직속 최고 군사외교 기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 그 차석 자리. 송유익은 생전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서 나라를 지켰고 죽어서도 국가의 인물이다. 이것은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왕이 내리는 영예도, 백성들이 주는 영예도 아닌 국가체제 그 자체가 인정하는 영예였습니다. 송유익은 화려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않았고 큰 개혁을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공정함을 지켰습니다.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국가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여산송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책임으로부터, 한 사람의 선택이 한 가문의 뿌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송유익의 후손들은 여산을 본관으로 삼습니다. 본관. 이것은 단순히 조상이 살던 곳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여산송 씨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됩니다.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자신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관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여산송 씨다. 이 말은 단순히 성씨를 밝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송유익의 후손이다. 나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의 후손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후손이다. 고려 후기 여산송 씨는 중앙과 지방을 잇는 중견관료 가문으로 성장합니다. 대대로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화려한 자리를 차지하기보다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리를 채웠습니다. 시조 송유익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국가를 지탱했습니다. 그들은 시조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높아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세월이 흘러고려 말 국가는 혼란에 빠집니다. 권신들이 국정을 어지럽혔고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때 송송래가 등장합니다. 여산송 씨의 후손이었던 송송래는 시조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정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송송래는 국정을 어지럽히던 권신을 제거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국가는 그를 추성익대 보리동덕 좌명공신에 봉합니다. 문화시중, 열양부원군, 재상의 자리였습니다. 여산송 씨는 진사에서 시작해 재상 가문으로 완성됩니다. 칼이 아니라 붓으로, 권력이 아니라 책임으로, 혈통이 아니라 선택으로 여산송 씨는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 수 있는지를, 책임이 얼마나 강한 유산이 될 수 있는지를. 여산송 씨의 역사는 칼로 쓴 역사가 아닙니다. 전쟁의 역사도 아닙니다. 권력 투쟁의 역사도 아닙니다. 붓으로 정리하고 제도로 지켜낸 역사입니다. 책임으로 쌓고 공정함으로 이어온 역사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한 역사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후손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우리 조상은 나라가 흔들릴 때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보좌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본관을 안다는 것은 과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유익이 보여준 답을, 여산송 씨 대대로 이어온 답을. 높아지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권력을 좇지 말고 책임을 다하십시오. 화려함을 구하지 말고 공정함을 지키십시오. 뿌리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산송 씨뿐 아니라 모든 가문이 그 역사를 자부심으로 이어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는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선택과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